문종탁TV 문종탁 변호사입니다. 오늘 제 의상이 어떻습니까? 이게 제가 나온 오gun고등학교 교복이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도 이렇게 네이비 양복에 빨간색 넥타이를 하던데요. 에르메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빨간색 넥타이 많이 나죠. 특정 정당 빨간장 지지한다고 이 넥타이는 한 건 아니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21일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을 했네요. 국회에 탄핵 소추된 대통령 세 분 계셨죠. 노무현, 박근혜, 지금 윤석열. 그 중에서 유일하게 윤석열 대통령만 헌재 변론기일에 출석해서 직접 변론을 했네요. 윤석열 대통령은 모든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책임이다, 자신이 책임지겠다는 식으로 발언한 것과 완전히 상반되는데요. 오늘은 대통령의 헌재 발언의 의미, 진짜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밝혀보겠습니다. 주요 발언으로 두 가지를 부인했는데, 첫 번째, 당시 기재부 장관이었던 최상목 장관, 지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됐네요. 최 장관에게 준 쪽지를 부인했고, 두 번째, 국회에 가서 국회의원들 싹 다 체포해!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부인했습니다. 제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형사재판은 아니지만 탄핵은 사실 형사처벌과 비슷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을 준용합니다. 형사소송 절차를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술 증거를 부인하면 증인신문을 해야 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공소장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쪽지 건넸고 국회의원들 싹 다 체포해! 이런 거, 그런 게 내란죄의 요건이 됐으니까요. 그렇게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럼 전 사령관들, 이 사람들의 진술이 있었는데 그걸 부인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 했던 증거를 채택하지 못하겠다는 일이고, 그러면 그 진술을 했던 사람이 직접 헌재에 나와서 증인신문을 받아야겠죠. 그 얘기하고 이게 맞습니까? 이걸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해서 증인신문도 줄줄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첫 번째 쪽지 얘기입니다. 난 너 좋아해. 그러면서 이렇게 쪽지 주고 이런 게 아니죠. 엄청난 쪽지였죠. 쪽지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에 언론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최상목 현 권한대행에게 준 쪽지의 내용은 국회의 각종 자금을 끊고 예비비 확보해가지고 비상입법기구 만드는 예산을 편성하라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비상입법기구, 그러니까 입법부인 국회에 예산 끊고 돈 주지 말고 새로운 비상입법기구를 만들라는 건데요. 마치 12.12 사태 이후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 국보위라고 하죠. 이런 초헌법기관을 만든 거와 비슷하죠. 비상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해도 계엄 해제권은 국회에 있고 국회를 무력화하는 시도는 헌법의 위반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국회를 무력화하는 이런 행위들로 인해서 탄핵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윤 대통령이 이렇게 직접 최 장관에게 쪽지를 전달한 게 사실이라면 내란죄에 해당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윤 대통령은 헌재에 나와서 자신은 그런 쪽지를 준 적이 없다, 이렇게 부인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그 전까지는 쪽지에 대해서 난 그 쪽지 모른다라고 부인해 왔는데, 갑자기 22일 변호인을 통해서 그 쪽지 내가 작성했다 이렇게 하고 나왔는데요. 역시 고등학교 동문은 센 건가요? 충안고 1년 선배로 알려져 있는데 대통령의 죄를 대신 지려고 한 건지 꼬리 자르기를 하려는 것인지 여러분의 판단은 어떠신가요? 윤 대통령의 책임을 김 장관 선에서 막으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하지만 같은 날 22일에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가 있었죠.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전이죠. 경질됐으니까요. 이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이 김영원 전 장관은 12월 3일 밤 11시 10분경에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군 기밀 상황들이 국정조사 한다니까 다 나오죠. 김 전 장관 내란 혐의로 공소, 처벌해달라고 공소장이 나왔죠. 거기 보면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최 장관이나 한덕수 총리,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게 문건으로 지시한 시간이 밤 10시 43분인가 그러니까요.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의 증언이 맞다면 최 장관이 김 전 장관으로부터 쪽지를 받을 가능성은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좀 힘들게 됐네요. 홍 차장의 말이 사실이라면 김 전 장관이 쪽지를 준 게 아니고 윤 대통령이 쪽지를 준 게 보다 상식과 경험칙에 맞아 보이긴 합니다. 자, 윤 대통령은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한 적도 없다고 또 부인했는데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계엄 해제하려고 모였을 때 국회에서 싹 다 끌어내! 이 발언했다고 널리 알려져 있죠. 그런 발언 한 적 없다고 말했고,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이런 정치인들 체포하라고 했다고 증언들이 나왔는데 그런 얘기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수사나 과정에서 이준우 사령관이나 민주당 의원들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얘기하고 흐느끼고
참, 사령관 체면 떨어지는 곽정군 전 사령관도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들 싹 다 끌어내라고 직접 지시했다고 증언했었죠. 누구는 들었는데 누구는 말하지 않았다. 이러면 둘 중에 한 명만 진실이고 한 명이 거짓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12월 3일 밤에 저도 생중계 TV를 봤는데요. 국회에 707 특전사 이런 무장 병력들이 들어간 건 사실입니다. 저보다는 젊겠죠? 20대, 30대 군인들이었을 텐데 지금 다 민주화된 시대에 교육받고 상식 있는 군인들이었기 때문에 체포명령을 따르지 않았고 그래서 계엄이 실패한 것이죠. 근데 이들이 무슨 자발적으로 국회의원들 체포하러 갔겠습니까? 군인은 명령으로 움직이죠. 명령한 사람이 있으니까 갈 거 아닙니까? 국회에 무장병력이 들어간 거는 그걸 부인할 수는 없겠죠. 그거는 전 국민이 오히려 전 세계에도 중계가 됐으니까 부인하지 못하지만 지금 핵심은 그래서 누가 국회에 무장병력 투입을 지시했냐 이게 핵심이죠. 대통령은 자기가 한 적이 없다는 것이고요. 근데 상식적으로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죠. 군 통수권자 얘기 없이 사령관들이 지시해서 국회의원들 체포하러 갑니까?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 준용한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증언이 엇갈리고 곽 전 사령관이나 이 사람들이 진술했던 내용들, 그 진술 증거들은 부인하면은 이 사람이 얘기가 실제 맞는지 증인신문 해야겠죠.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지난 1월 20일 청문회에서 지난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개헌 선포 당시 싹 다 정리해! 뭐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데요. 목적어가 없죠. 누구를 싹 다 정리하는지. 홍 차장은 그때 간첩단 사건이 있나? 간첩들 정리하는 얘기인가?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근데 얼마 후에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이 전화와서 그 유명한 명단들 있죠.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좀 생뚱맞죠. 자기의 자당 대표까지 체포하라고 이런 얘기를 통화로 얘기했다고 그걸 진술한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의 싹 다 정리의 그 싹 다 정리의 사람들은 대통령을 통해서 방첩사령관이 얘기한 정치인들이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체포를 지시한 거다. 이런 흐름으로 가겠네요. 대통령은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또 부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월 23일 목요일 4차 변론기일에도 직접 출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내란 사태의 2인자죠. 김 전 국방부 장관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는데요. 이 영상이 올라올 때쯤이면 어떻게 될지 볼 수 있겠네요. 예전 전두환 장세동처럼 김 전 장관이 충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고 윤 대통령은 그랬는데 김 전 장관은 사람이 충성할지 관전 포인트입니다. 김 전 장관이 자기가 다 뒤집어 쓴다고 하더라도 목격자와 증인, 당사자들이 너무 많죠. 앞으로 2월 4일에는 이준우 전 수방사령관하고 수도방위 사령부죠.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 여기도 충안고 후배라고 알려졌는데요.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 증인신문이 있습니다. 2월 6일에는 김현태 707 단장, 논란 많죠. 싹 다 끌어내라고 지시를 직접 받았다는 박정군 전 특전사 사령관,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의 증인신문이 있습니다. 2월 11일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증인신문도 있습니다. 원래 혼자는 2월 18일 8차 변론기일을 마지막으로 변론 종결할 예정이었는데 증인이 늘면 변론기일도 좀 늘어지겠죠. 증인신문을 통해서 누가 대통령 편이고 누가 반대편에 서는지 볼 수 있겠네요. 재판부는 증인 신문한 사람들의 증언에서 모순점과 일관성을 보고서 누가 거짓말하는지 진실을 말하는지 파악하겠네요. 탄핵 결정은 대통령의 지도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대통령 지지율이 되게 올라가고 있었던 형국이었는데 서부지방법원 거의 테러와 가까운 일들이 벌어졌죠. 그리고 대통령 구속됐죠. 그래서 여론이 또 바뀔 수도 있겠습니다. 자, 증인신문들 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저도 여러분 조회수 높고 댓글 많으면 추가 영상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생각 어떠신지 댓글 남겨주시고 이번 주제에 관심 있는 분들께 공유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종탁TV의 문종탁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